네, 안녕하세요. 실습조교 최민석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13주차 실습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제 파일 입출력 내용은 모두 끝나고요. 그래서 오늘 코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다가 혹시나 모르시면 언제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일 입출력을 통해서 순차 접근이랑 그다음에 랜덤 접근 이렇게 두 개를 진행했을 겁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랜덤 접근, 그러니까 랜덤 억세스를 통해서 소규모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코드 파일은 두 개고요. 하나는 이제 클라이언트 데이터 파일인데 요거는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 메인 파일만 이번에 새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가 조금 길어요. 보시면은 거의 200줄이네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선 제일 기네요. 대신에 오늘 예제는 요거 하나니까 조금만 시간 들여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 조금씩 내려드릴 테니까 동영상 멈춰가면서 한번 따라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쭉 쳐보시면서 아셨겠지만 간단하게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만한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데이터 삽입이라든가 데이터 삭제, 그리고 데이터 수정, 그리고 전체 데이터 출력까지 해서 약간 뭐 파일 입출력을 통한 작은 데이터베이스를 이번에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코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개의 파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이제 스몰 데이터베이스라는 클래스랑 하나는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함수부터 잠깐 볼게요. 평소에 했던 예제랑은 다르게 메인 함수에 뭔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제 객체가 끝나가니까 여러분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클래스 수업을, 지금 객체 2죠. 제가 클래스 수업을 따로 안 나가서 이러한 설명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 작업이 이제 캡슐화라는 작업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제 모듈화라고도 하고요. 클래스를 쓰는 이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모듈화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게임을 개발할 거예요. RPG 게임이에요. 그 중에서 뭐, 잠시만요. 카톡을 좀 꺼야겠네요. 그 중에서 뭐 마법사를 좀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마법사가 매직 미사일을 날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 매직 미사일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죠. 뭐 하늘로 쐈다면은 쭉 이제 곡선을 그리면서 땅에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직선으로 쐈다면은 얼마 못 가서 뭐 땅에 떨어질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쉽게 말하면 물리 법칙이고요. 근데 얘를 이제 코딩으로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탄도학을 공부해야 돼요. 솔직히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탄도학을 공부해서 그런 걸 프로그래밍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법사라는 거를 만들긴 해야 돼요. 그럼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이 짜놓은, 그러니까 탄도학을 공부해서 코딩을 해놓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드가 만약에 모듈화가 안 돼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매직 미사일에 대한 코드를 여기저기에서 다 조금씩 조금씩 추출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제 제가 합친 다음에 이게 잘 돌아가나? 라고 하는 테스트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기엔 너무 이제 코스트가 크죠? 근데 모듈화를 해놓으면요. 그 매직 미사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그 클래스만 가져와서 내 코드에 붙인 다음에 그 클래스의 구동 함수만 실행시켜주면 돼요. 지금 하는 예제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스몰 데이터베이스라는 어찌 보면은 모듈을 하나 만든 거고요. 그거의 시작 함수는 스타트라는 함수예요.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클래스 도큐멘트에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 선언 후 스타트를 한다면은 이제 내가 스몰 데이터베이스라는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보면은 메인 함수에는 이 두 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캡슐화, 다른 말로 모듈화라고 부르는 작업이에요. 일단 요거는 그냥 간단한 지식이고 여러분이 좀 더 고급진 코딩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지식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빗 변수에는 이제 fstream,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왔던 거죠. 요거랑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기 위한 간이 변수인 뭐 어카운트 넘버, 네임, 밸런스 이렇게 해서 4개가 프라이빗 변수로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입니다. 자, 스타트 함수가 구동 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생성자의 여기 이 내용들을 써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이 캡슐화된 클래스를 동작하기 위해서 뭐 어느 특정 시점에서 이 클래스를 시작하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타트라는 함수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 함수를 선언하면은 그때부터 이 클래스가 동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뱅킹 시스템이라는 안내 문구랑 어떠한 명령어를 할지 while문으로 되어 있고요. 입력을 받은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에 따라서 6가지 행동을 실행시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종료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각각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 1번은 값 입력, 2번은 값 삭제, 3번은 값 수정, 4번은 전체 데이터 출력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creat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보시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우리는 지금 파일 입출력으로 하니까 텍스트 파일이겠죠?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별건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동일하고요. 뭐 지금은 파일 이름을 db.txt로 할 거예요. 그래서 db.txt 파일을 생성한다. 어떤 형식으로? 바이너리 형식으로. 아웃이라는 옵션 자체가 파일을 새로 생성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꼭 io 파일.close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변수명이고 close라는 명령어를 꼭 써주어야 돼요. 자세한 거는 바로 아래 함수인 insert 데이터를 할 때 마저 설명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폴더에 지금 안 보이죠? db.txt가. 근데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여기에 db.txt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입력 함수입니다. insert 데이터 함수고요. 보시면은 요거는 뭐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던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원래는 그냥 io 파일하고 가로 열고 여기 부분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open이라는 명령어가 따로 들어갔죠. 사실 방금 말했던 가로 열고 하는 거랑 동일하게 역할을 해요. 근데 그냥 잠시만요. io 파일 점을 안 쓰고 자, 요거 자체가 얘가 자체가 객체죠. fstim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io 파일이라는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형태는 뭐겠어요? 생성자로 보내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생성자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앞에 추가할게요. fstream 원래는 이 형태예요. 그러니까 fstream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io 파일이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요 값을 이제 생성자로 던져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생성자를 안 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 io 파일이라는 거를 멤버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성자를 안 쓰고 바로 ope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값을 넣어줄 겁니다. 사실 이 fstream이라는 생성자 안에 open이라는 함수가 이미 선언이 돼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줬고요. 왜냐면은 멤버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 open 명령어를 써준 겁니다. 자, out이랑 in을 같이 써줬어요. 여러분이 계속 해보시면서 알겠지만 요걸 안 쓰고 out만 썼을 때는 파일을 초기화한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지금 데이터베이스죠. 파일을 초기화하면 안 돼요. 데이터를 초기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iOS in 옵션을 같이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초기화하지 않고 이미 작성된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열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저번 주 예제랑 똑같습니다. 뭐 위치 입력 받고요. 잔액 이름과 잔액 입력 받고요. 객체에 넣어준 다음에 객체값 그 사이즈 기준으로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입력 완료해 주고요. 그 다음에 꼭 여기 예제에서는 꼭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 write 명령을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로 이제 그 텍스트 파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가상의 메모리인 이제 버퍼라는 곳에 잠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 그 버퍼가 동시에 파일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IO 파일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버퍼의 값이 남아있는 상태로 만약에 insert 데이터가 아니라 delete 데이터를 실행시켰다 해봐요. 그럼 버퍼가 꼬이겠죠? 그래서 값이 입력이 안 되거나 값이 불러와지지 않거나 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 명령어를 통해서 버퍼를 닫아줌과 동시에 버퍼에 있는 값을 그대로 텍스트 파일로 옮겨줘야 돼요. 이거를 빼고 하면은 제가 말한 대로 값이 입력되지 않거나 값이 불러와지지 않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의 끝에는 다 이 클로즈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클로즈 들어가 있죠. 다 클로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과 같이 멤버 변수로 IO 파일, 즉 fstream을 이용할 때 모든 함수가 그 fstream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 꼭 클로즈를 통해서 값을 업데이트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요 줄 외에는 다 똑같아요. 입력 함수. 자, 그 다음에 삭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삭제도 방금 했던 입력 함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오픈으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삭제할 계좌 위치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위에서 클라이언트 함수를 만들었죠. 근데 생성자를 따로 쓰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여기서는 생성자를 통해서 값 3개를 전달해 주는데 밑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생성자에 이렇게 돼 있죠. 는 0, 는 빈칸, 는 0.0. 생성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요 값들로 각각 변수를 초기화하겠다는 의미예요. 5주 참가했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은 빈 이제 객체가 생성되게 되고요. 그 빈 객체를 파일에 입력해 주는 겁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로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수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이 조금 복잡해요. 보시면은 먼저 뭐 여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읽어야겠죠. 어디를 수정할지. 그래서 값을 읽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출력을 해줍니다. 어떤 값을 읽어왔는지 사용자가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값을 읽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클라이언트 변수에는 뭐 인덱스랑 이름이랑 그 다음에 잔고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 줄을 통해서 잔고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값을 넣어줍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겠죠? 그냥 여기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읽어온 다음에 값을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자, 그 다음은 출력 함수고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저번 주 예제랑 그대로고요. 마지막에 클로즈만 추가됐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일 옆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실행시켜 볼게요. 프로그램을. 자,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 자, 그럼 그와 동시에 옆에 db라는 파일이 생성됐죠?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 생성이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비어있는 값만 들어있을 겁니다. 자, 계좌를 한번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새 계좌 개설. 자, 이름과 잔액을 입력하세요. 뭐 대충 이미 잠시만요. 계좌의 위치를 입력하세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여기에 지금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인서트 데이터로 바로 넘어가니까 여기다 브레이크를 넣어주세요. 이걸 실수했네요. 이거 꼭 수정해주세요. 꼭 수정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레드선 하고요. 다시 할게요. DB 삭제.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가 보이시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0번을 누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죠? 자, 생성이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옆에 파일 생성되고요. 보시면은 빈 파일이 생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계좌를 개설해 볼게요. 1번. 자, 위치는 뭐 5번으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름 김아무개. 잔도는 1,000원을 입력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계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4번이죠. 그러면은
지금 김아무개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자, 새로운 계좌 한번 또 넣어봅시다. 1번. 이번에는 박아무개를 해볼게요. 위치는 2번으로 할게요. 박아무개, 얘는 2,000원. 자, 또 출력해보겠습니다. 자, 맞게 들어갔죠? 랜덤 액세스이기 때문에 위치랑 사이즈를 고려하기 때문에 입력된 순서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2번, 5번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나만 더 값 추가해 볼게요. 10번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아무개, 얘는 5,000원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출력. 맞게 출력되죠? 자, 이번에는 계좌 삭제를 해볼게요. 계좌 삭제. 자, 어디를 삭제할까요? 5번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5번. 그럼 삭제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출력을 해보면은 5번이 삭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대략적으로 2번일 거고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10번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대략적으로 5번이 있던 위치 같은데 우리가 입력할 때 널값이 아니라 그 큰 따옴표 두 개를 통해서 빈값을 입력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좌 금액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바가무게의 금액을 수정해 볼게요. 2,000원이 있다고 나오네요. 한 번은 5,000원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그러면은 7,000원으로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마이너스도 해볼까요? 계좌 금액 수정해 볼게요. 다시. 이번에는 이아무개의 금액을 수정해 볼게요. 자, 5,000원. 자, 마이너스 6,500원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통장이 되네요. 뿅. 그 다음에 모든 정보 출력 하면은 마이너스 금액까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도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대신에 이제 파일 입출력,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이 매개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SQL문을 통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되겠죠. 테이블 느낌이 이제 그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때도 이러한 느낌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스템 종료.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종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죠? 네. 랜덤 액세스라서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이런 예제고요. 아마 이 코드까지 완벽하게 짜실 수 있다면은 객체2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객체2란다. 기말고사 범위에서요. 아이고. 기말고사 범위에서 제일 어려운 게 파일 입출력이다 보니까 요것만 조금 시간 들여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질문을 주셨는데 중간고사 채점이 이제 결과가 나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점수는 12월 초 아니면 중순쯤에 올려드릴 거고요. 기말고사 일정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모릅니다. 교수님이 결정하신 내용이라 아직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셔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